네, 반갑습니다. 마음연구가 황선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그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는 방송 이렇죠. 항상 그 나는 누구인가 이름을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깨달음 말을 쓰기도 못한데 그 자아 발견에 대한 방송인 거예요. 예, 인간이 그 태어난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우리의 모든 근간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작업인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시간 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기쁘게 산다, 남들보다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다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절대로 바꿔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무엇이 아니지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아 발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꼭 깨달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도리, 원리, 섭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른 길, 그러니까 삶의 어떤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아쉬운 게 우리나라 교육에, 이게 교육부, 학교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걸 못 가르치고 끝 자랑만 가르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좋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것만 해. 그냥 돈 벌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이것만 하지.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것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거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시골에 가서 우리 토막을 강에 가서 던지면 제일 끝에 이게 손에 묶고 밑에 이제 그 추가 달려 있거든요. 제일 위에가 뭔가 하면 별이라고 해요. 별이 강이라고 써요. 한문에 별이 강인데. 그래서 우리가 던지고 밧줄만 당기면 그물이 다 딸려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끝자락의 공부가 아니라 중심에서는 중심 원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산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산 꼭대기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나는 누구인가, 자아 발견에 대한 공부가 따로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생명 철학, 그 생활 철학이라고 하는데 항상 생활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위대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래와 하나 되었을 때 우리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을 하는 거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근간에 두고 있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가기 전에 제가 30대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딱 그 고민을 가지게 만들어준 책이 이 책이요. 이 책. 신명하게 세상을 바꾼다. 물론 30살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무엇이지? 이게 중학교 때 창세기 아니다 출애굽기에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다닐 때 중간에 한의원에 가서 제가 기치료 받을 때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제가 겪을 때 이게 뭐지 했던 그런 고민이 깊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제가 전 줄 알았지 내가 누군지를 한 번도 못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36, 37때 우연히 책을 하나 이제 봤는데 표준과학 연구소 고학 박사네요. 방건웅 씨라고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정신세계사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책을 좀 보다가 이 책을 우연히 봤는데 첫머리에 상당히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이게 뭘까 하고 제가 그거를 그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에 깊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표해뒀는데 어디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요건가? 이거 아닌가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표를 해뒀었는데 오케이 여기네요. 25쪽 끝에 말미에 나오네요. 밑에 쪽에 밑에서 5째 줄. 그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우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보자. 저는 책을 딱 읽다가 이게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누구이지? 그냥 저는 황선암이었거든요. 30몇 살에 결혼해서 아이 아빠였었고, 우리 사형제 중에 둘째였었고, 적당히 일을 하고 밥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누구이지라고 딱 대놓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 책에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태어나야지 고민이 되어서 아버지한테는 왜 태어나지, 동네 선배들한테 왜 태어나지 물어보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 근데 저희 선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선생님 저 왜 태어났어요? 제가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이 새끼 미쳤나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은, 야, 너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안 된다. 이상해진다. 뭐 빨리 대학 가고 나거나 해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선배들, 네가 너지 새끼야.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물어보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야, 나도 모른다. 근데 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좀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다. 근데 네가 한번 알아볼래?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모른다 하니까, 제가 하늘같이 믿는 아버지가 모른다니까 자꾸 묻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37, 6, 7, 8때 딱 이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근데 드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많은 사람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드물다고 해서 제가 모르고 넘어가기로는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나오네요. 한국이 아니라 중동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알라신을 신봉하게 될 거고, 5번째 절을 신을 신봉하게 될 거고, 코란 대로 살아갈 거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나와 중동에서 태어난 나를 놓고 생각해보자. 과연 어느 것이 정말 나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과학자 입에서. 표준과학 연구소라면 뭐 과학에만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둘 다 진정한 나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중동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태어날 수 있고, 중동에서 태어나면 중동 사람이 되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데, 그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둘 다 나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진지하게 던져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금방 느끼게 된다. 또 하나 더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는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잘 살아왔고요. 제가 조경을 했는데, 조경의 그때 작품에서 전국 1등 할 정도로 실력도 괜찮았고요. 정말 바른 생활을 하고, 이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었고, 아이들한테 뭐 최고의 아빠였었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성스러운 뭐 효도 잘하는 아이였었고, 어디 내놔도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아들이었었고, 친구들 관계도 원만하게 잘하고요. 좀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는 정말 바른 사람이었었는데, 나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나라고 이름 지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 2년 만에 38 만에 제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했던 작업들이 이제 저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는 작업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몇 시간을 했는데 한 5시간 정도 했나요? 그게서 이제 육체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는 게 무엇일까까지 제가 이제 작업을 같이 공부해왔네요.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1시간 만에 끝이 날지 다음에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2시간, 3시간 계속 할 건데, 제가 썼는 책 위대한 생명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분 꾸지람한 책에도 나와 있고, 저는 항상 이걸 밝히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 책에도 보면 나와 있네요.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쪽에 40쪽에 나와 있네요. 세상의 본질이라면서 육신, 기신, 지신, 물질 세계, 제3의 마음, 제2의 마음, 제1의 마음에서 지신에 나와 있네요. 47쪽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자, 이 책을 가지고 오늘은 읽어드리면서 중간쯤 하고 제가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다. 45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좀 난해한 문제이며,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과학의 근거를 두고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대개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네 가지를 밝혀놨는데,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만들어지는 천지 창조론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일주일 동안에 만드는 거 있어라 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힘을 받는 것이 빅뱅. 빅뱅 이론나요. 빅뱅 이론이 초기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책에서 빅뱅이라고 쓰다 보니까 빅뱅이라고 많이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거짓말이에요. 일견 맞는 게 있지만 확실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조금 더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종교의 힘을 빌지 말고 내 생활에서 가는 거는 여기에 밝혀뒀습니다. 생활에서 본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요거는 우리가 피부에 쉽게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로는 일단 빅뱅이라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빅뱅이라는 이벤트는, 저 여기 적어뒀는데, 우주의 태초,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60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160억 년 전에 어떠한 것이 탕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빅뱅, 그게 말 그대로 큰 것이 빵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터져 나가는 힘은 폭발력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밀고 나가는 추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상론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에서는 사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어쨌거나 간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가고요. 오늘 일단 현상세계, 세상이 보이는 것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땅 터지는 순간 지금도 커지고 있다.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 우주는. 그죠? 빅뱅이 딱 터지면서 그 전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빅뱅을 태초로 잡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태초에서 무엇이 생겼다. 자, 빅뱅에서 생긴 거는 우리 일반인들은 의식세계, 그러니까 현상세계에서 보면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상당히 큰 오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를 꼽아도 전기가 선이 팽창해도 마찰력 때문에 소리가 나요. 이게 박쥐가 듣는 소리, 개가 듣는 소리나 지구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빛의 소리, 빛도 가는 소리가 빛으로 보이지만 소리를 동반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고통도 작은 고통이나 극심한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 영역 안에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빅뱅과 동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차원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을 하지만 4차원, 5차원부터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차원편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생겼다. 빅뱅에서 빵 터져나와서 생겼다.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는 지금도 커져가고 있다. 그 빅뱅의 힘으로. 그래서 빅뱅 온도는 몇 도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약 100억 도 정도라고 생각해요. 100억 도의 온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도 커진다고 하는데, 그 힘보다는 저는 추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장대한가 하면 160억 년 동안 1초에 30만 킬로로 커진다. 자, 그러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내가 지금 빛을 타고 가도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장대 무엄한, 무광한, 그게 무한한 크기로 커지고 있다가 빅뱅을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대폭발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대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으며, 시간이 생김에 따라 운동이 생겼어요. 시간이 없었다면 터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공간이 생김에 따라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요 한 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시간이 생김에 따라 운동이 생기고, 공간이 생김에 따라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기고, 생물, 무생물, 물, 식물, 공기, 지구, 해, 달,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하나 알아야 돼요. 빅뱅에서 생겨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빅뱅 순간 이전과 빅뱅 이후의 세계를 봐야지 돼요.
빅뱅이 날 이벤트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빅뱅 이전의 세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 무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공간, 물질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빅뱅 전에는 생명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빅뱅 이후에 무엇이 생기냐면 시간, 공간, 생명이 생겨났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세계는 태초 이전의 세계와 태초 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동양철학에서 보면 우리가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을 이야기하죠. 음양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오행을 이야기합니다. 음양 오행. 그 전에가 뭔가 하면 무극, 태극 생기기 전에 무극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하기 전, 우리가 그, 누구죠? 이희 선생님하고 기대성? 그분이 했죠? 그러니까 기가 발했느냐, 기가 발하기 전이냐,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떠나서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빅뱅의 전의 상태, 태초 이전의 상태,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태초 이후의 상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의 무의 상태에서 어떤 것이 유의 상태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봐야지 돼요. 근데 빅뱅 시의 온도는 약 100억 도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지 돼요. 100억 도라면 우리가요 100도만 돼도 엔간한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100억 도에서 오히려 생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겼어요. 잘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 타서 생명과 병균 등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도 오히려 무균 상태가 돼야지 돼. 오히려 타서 없으면 무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100억 도라는 극렬한 상상도 못하는 온도를 거치면서 없는 것이 오히려 생겨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오히려 죽어야 될 것에서 생겼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00억 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무엇인가 있었겠죠. 자, 우리가 A에서 B로 생겼다면 생뚱맞은 A에서 B로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생긴다는 것은 변화예요. 공모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서 어떤 이벤트가 들어가면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이 무의 세계는 보이지는 않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생명과 이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 다시 말하면 우연히 생겼을까? 저는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우주 돌아가는 거, 우리가 피가 도는 거, 먹으면서 살이 되는 거, 말 안 하는 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어떠한 질서, 규칙, 조화에 따르거든요. 절대로 생판 모르는 공모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어떤 질서나 법칙이 없이 우연히 생겼다면 별의 운행, 지구의 자전과 공정 등 질서정연한 우주의 운행이나 생명자국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자, 지금 과학자들이 피가 왜 도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어도 심장의 힘으로 돈다고요, 피가요. 정말 말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피가 도는 거는 말지 왜 도는 거는 몰라요. 심장의 자심방, 우심방의 펌핑의 힘으로 돌아간다고요. 참만의 말씀요. 피는 물보다 점성이 몇 배는 2.5배, 3배 정도 강해요. 실핏줄 우리 어디가 찔려도 피가 나죠.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실핏줄을 펴면 지구 7바퀴 몇 바퀴를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물을 파이프를 해서 그 모세혈관에 찔러서 물이 나올 정도로 된다면 터빈이나 모터가 이 건물의 수백 배가 되어도 그 정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는 실핏줄에 찔러도 피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심장의 힘만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과학자의 입으로 바로 나의 피가 도는 원리. 바로 여긴가 보다. 26쪽에 나오네요. 26쪽에 나오네요. 피가 왜 돌리? 백혈구 저기로 모세혈관의 길이가 24,000km가 된대요. 이걸 핏줄에 통과한다는 설명에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피가 하나 도는 원리. 우리는 무심코 먹지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찢어진 데서 같이 이거 찢어진 걸 고치는 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바세린이나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성명이 저절로 고쳐지는 거. 이러한 질서정연한 어떤 것은 없는 것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습니다. 어떤 무엇이라도 생겨났다는 것은 생기기 이전에 원형이 있어야지만 생겨나옵니다. 있는 상태, being의 상태, 존재의 상태가 변해서 어떤 것이 생기지 절대로 없는 공무, nothing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어떤 A가 B로 변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요런 거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물질 불소멸의 법칙, 에너지 불멸의 법칙을 기초 과학만 하다고 다 아는 거예요. 있는 것이 변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빅뱅이 아니어도 우리가 빙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온기가 있어요. 이 지구나 이 우주가 빙하기라는 극심한 온도, 모든 생명이 죽어서 없어지는 빙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빅뱅이 아니어도 몇천 도시가 되는 고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울 때나 뜨거운 때나 그것을 지나면서 생명은 살아왔거든요. 그런 생명이라는 거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나옵니다. 빅뱅시는 차치하로도 지구는 아주 오래전에는 섭씨 몇천 도의 가스체도 있었고요. 빙하시도 있었다. 그런데 생명은 빅뱅 이후에 그게 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태초 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천 도의 온도에도 존재했었고 파괴되지 않았고 무균 상태가 되는 것도 되지 않았고 완전히 저온 상태에서도 견뎌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디에서도 그것을 거쳐 지나와서 지금 오히려 인간이 많다고 가밀 시기에도 그것을 많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열로서도 파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차가운 데서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요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고열을 통과하고 아주 추운 데서도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질이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나 소, 돼지고기를 한 근을 사고요. 돼지를 사람 돼지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실험을 해본다고 합시다. 뜨거운 물을 하면 돼지고기는 익어버려요. 근데 여기는 수포가 잡히죠. 수포 잡힌다는 건 뭐예요? 나으려는 거잖아요. 생명에는 수포가 잡히고 화상을 입고 다시 나으려고 하고 돼지고기는 익어버린다. 물론 이것도 극심한 온도로 가면 익어버리겠지만 물질하고 생명은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인간의 본질을 생명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명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극심한 저온이나 극도로 높은 온도에도 이겨나가고 살아남는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이 되는 원인인 생명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나온다. 태초부터 누가 낳고 뭐요? 물질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이 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합이 아니다. 물질의 단순한 단백질의 결합, 그 다음에 지방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이 있게 했는 무엇인간의 결합이, 그 무엇이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엇을 제가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있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가더라. 그리고 산다 죽는다 표현도 못하는데 존재하더라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물질 덩어리가 있어서 생명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오히려 불가사의한 존재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제가 첫 시간 2시간에 얘기했는데 나는 누군가, 생각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닌데 몸도 몸이게끔 했고 생각도 생각이게끔 했는, 제가 생명이라고 이미 이름을 내둘러서 갔지만 이름 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단초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온도가 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질의 결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갈 건데, 요거는 좀 길어서 제가 몇 시간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것만 가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질서 정연한 거 이야기 했으니까, 요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한번 봐야지 될 것 같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빅뱅이라 해서 합시다. 빅뱅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빅뱅 이전의 상태, 이후의 상태입니다. 빅뱅은 16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160억 년 전에 100억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전에는 무의 세계였습니다. 여기는 유의 세계로 나왔다. 유의 세계에 뭐가 생겨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물과 무생물과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태어나왔다. 무에서 나왔다. 그런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상태, 진공의 상태요. 공의 상태입니다. 여기는 색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없는 데서 나왔을까?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꽉 차 있는 무엇이 변형이 되어서 갔을까? 저는 변형이 되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연히 결합이 되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질서정연한 전체를 꿰뚫는 어떠한 무엇의 어떤 힘에 대해서 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하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에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갔지만 100억 도시를 해서 오히려 다 파괴돼야 될 것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생겼더라. 그리고 몇천 도시의 가스체나 빙하기를 거치면서도 오히려 생명은 더 활활 발발하게 살아있더라.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라는 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인하다고도 말도 표현하지 못해요. 어떠한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냥 존재한다. 빙의 상태에 있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은 표현된 거죠. 지금 물질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표현되었다. 우리는 표현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게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연히 결합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질서와 그 다음에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1초에 30만 킬로로 커지는데 장대무변하더라. 아직도 더 커지고 있더라. 160억 년을 1초에 30만 킬로로 커지더라. 지금도 내가 빛을 타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주 끝을 못 가더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전의 상태는 무한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를 갖췄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를 했기 때문에 완전하고 원만하다는 거예요. 이 무한하고 완전하고 원만한 것이 표현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닮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개만 상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극의 상태, 발현되기 전의 상태, 여기는 뭐요? 음양 오행이 나오는 상태. 우리가 모두 느끼는 상상 가능한 상태. 근데 이거는 뭐요? 표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물질 무, 그죠? 그 다음에 생각무. 이거는 공의 상태다. 라고 하는데 닮아 있더라.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빅뱅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전의 상태와 그 후의 상태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 갈 건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